경향신문 기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기사를 실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지율 내리막에 황교안 다시 장애투쟁 선언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지지율 내리막에. 근거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 중에 황교안 대표 지지율 추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과 8월을 비교했는데요. 5월에 뭐 방송사들이 한 지지율 조사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1위, 2위 뭐 이렇게 쭉 가서 숫자도 높습니다. 그러나 8월에는 순위와 숫자 모두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지지율 내리막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보면 장애투쟁과 관련돼서 분석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원외,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란 소리죠. 원외 신분으로 당내 역할에 한계가 있다. 내부 단속, 지지층 결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장애투쟁을 선언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다시 장애투쟁 24일 출정식을 하겠다. 그러자 뭐 비판이 나옵니다. 가출이다. 무책임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대목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장애투쟁과 원내투쟁 그리고 정책투쟁 등 세 가지 투쟁 방식을 제시했다. 투쟁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소개해드리면 장애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강력한 장애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정책투쟁으로 세기를 제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제 입장문입니다. 대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분석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인데요. 다음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빈칸 채우기 한번 보겠는데요. 네. 자, 이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빈칸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천천히 설명은 해드릴 테니까 패널 분께서는 보시고 앞에 답을 적어주세요. 황교안 또 장애투쟁 선언했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어떤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적이 무슨 한계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답니다. 당내에서 나온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한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문정권 실패, 개선 의지 없다. 24일 광화문에서 석 달 만에 집회를 연다. 그러나 제발 대안을 갖고 똑똑하게 싸우자. 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진 게시판에 비판글이 올라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입니다.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월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장애투쟁을 계획해 국민들의 원성이 예상됩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장애로 나간 셈인데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출이라고.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났어. 뭐 이런 논평도 나오네요. 자, 황교안 또 장애투쟁 선언. 당내에서도 무엇이 한계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먼저 박성진 기자부터 정치력 한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공직자 출신으로서 지금 정치력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일단 장애투쟁을 패스트트랙 반대하기 위해서 장애투쟁 했고요. 또 국회 보이콧까지 했고요. 심지어 제1야당 대표로서 대국민 담화까지 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장애투쟁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이럴 때 이 집도끼만 직결한다는 거지
소위 말해 산토끼를 잡을 수 있냐 하는 회의가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9월 국회 상황이 되면 원외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존재감 가시를 위해서는 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국가 파탄이라든지 하는 예. 여러 가지 안보 파탄, 경제 파탄, 또 이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보면은 이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걸로 이게 사실 이게 예. 겹쳐지는지 황교안 대표의 어떤 색깔이 나오는다고 보이기 힘들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는 당내에서도 어떤 그 문제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던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이 됐는데 정치력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정치 초년생의 한계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한계가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되는 예. 과정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거든요, 예. 사실. 지지율 결집도 하고.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애투쟁을 통해서 결집을 한 것을 이제 외연 확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당내 지도력도 한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당내에서 결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데에 예. 결단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여권이나 그 정부를 향한 예. 거에 있어서 대안 제시에 있어도 굉장히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그 8.15 광복절 전 담화도 보면은요, 대국민 담화도 보면은요, 5개 원칙을 제시하시는데 예. 현 정부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5개 원칙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그게 대안인가? 그냥 그 비난하기 위한 예. 것뿐이 안 되는 그런 예. 걸 자꾸 보여주시는데 예. 지금 정치 초년병으로서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초년생의 한계다. 이런 지적이 있을 것이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물론 3가지를 쓰셨는데 많이 쓰셨네요. 상상력, 창조력, 아이디어. 뭐 저는 이러한 것을 황 예. 대표가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왔다고. 그 3가지가 지금 다 한계인데 그 비슷한 맥락의 너무 많이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하나 쓰셨는데 3가지 쓰셨어요. 하나만 고르신다면. 셋 뭐 하나만 중에서. 고른다면 뭐 상상력이나 창조력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는 꿈을 파는 거거든요. 예. 이 꿈이 실현될 것인지 예. 되지 않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당장은 꿈을 파는 겁니다. 지금 황 대표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예. 국민들에게 꿈을 파는 겁니다. 내 꿈은 이거다. 그러면 당원들에게 꿈을 보여줘야죠. 꿈은 어떤 것이다. 장외 집회가 꿈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꿈인가? 이 꿈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 장외 집회가 지금 꿈이라고 보여주셨는데 아까 무슨 단결 했는데 예. 저는 황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정말 단결 투쟁입니다. 단결 투쟁. 원내 투쟁, 뭐 원외 투쟁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단결 투쟁은 뭐냐 하면 예. 결국에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세력을 모으는 거죠. 예. 보수 세력만 다 모아버리면 예. 민주당과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년에 공천 간섭하지 않겠다. 예.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모셔서 예. 과거에 한국당이 잘했던 그 공천 모델을 가져와서 예. 혁신위원장이 혁신하는 공천을 예. 하도록 하든지 뭐 이러한 새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전처럼 5월 달에 했던 장애투쟁 예. 또 하면 그건 헌그림이죠. 이건 꿈이 아니죠. 예. 예전에 다 봤던 영화죠. 예. 그러니까 꿈을 파는 황 대표의 상상력과 창조력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장애 집회 결정은 이러한 것이 배제되고 결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꿈을 보여주는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상력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그런 것 하시는 거네요. 자, 윤기찬 변호사,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쓰셨네요. 리더십의 한계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장애투쟁은 사실은 지난 예. 5월 달에는 이제 국회 정상화가 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었어요. 국민이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국회 들어가지 왜 밖에서 투쟁하느냐. 근데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도 투쟁을 하고 예. 그냥 국정감사라는 게 큰 게 있잖아요. 예. 국회에서. 예결산도 있고 해서 예. 그건 당연히 그 전념을 하고 또 장애투쟁도 한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야당의 역할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서 비판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국회에서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국회 아니 왜냐하면 예. 그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하지만 사실 예. 원외위원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회 밖에서도 예.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전 5월 달에는 비난받을 수 있었어요. 예. 시각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국회 정상화를 이룬 이유기 때문에 저는 비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큰 틀이 나눠져 있는 현 이런 정치 체제 하에서 이 황 대표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이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전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비전 제시의 리더십이 좀 아직까지는 안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시되는 비전이 단기간 내에는 비판받을지라도 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국가를 예상해 두고 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저는 당분간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예. 또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옛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예. 했던 이런 뭐 한미동맹 그 당시에 예. 주장했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철수한다 그러니까 다시 핵무장을 제기해서 예. 미국을 다시 붙들어 놓고 예. 이런 외교 안보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당장 욕 먹을지라도 이런 국가적 국민을 모을 수 있는 비전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더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신청하시는데 먼저 정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분 정답 동시에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기자께서는 정치력의 한계, 김상일 평론가는 정치 초년생의 한계, 그다음에 최경철 편집위원 상상력 여러 가지 쓰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상상력의 한계, 윤기찬 변호사는 리더십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 종류가 나왔네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또 장애투쟁 선언, 당내에서도 무슨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치 상상력의 한계다. 자, 가장 근접한 답변은 최영철 편집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신선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들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아까 김상일 평론가께서 아까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 윤기찬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예.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장애투쟁이 문제가 없다. 예. 그 당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긴 해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예. 것이고 그리고 여당을 견제할 거면 효과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장애투쟁이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진영의 세력을 넓히는 거에 몰두한다면 국민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